춘천에서 올라올 때 돼지 저금통 하나를 갖고 올라왔어요. 돼지 저금통. 제 전부인 거죠. 그래서 아끼고 아끼다가 거기서 조금 찢어가지고 거기에서 몇백 원 꺼내고 컵라면 사 먹고 굉장히 많이 지금 어떻게 하지만 고민이 너무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자리에 같이 쓰실래요? 서 있어야 돼요, 지금 마음이. 네. 이게 앉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한 분은 이제 탈북하시고 네. 한 분은 춘천에서 탈출. 네, 아이고 참.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공감 토크쇼. 탈북민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통일버스 함께 갑시다! 네, 지난 시간에 한국에 온 지 1년, 아직도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를 이해하는 게 어렵다는 유승미 씨의 사연을 저희가 들어봤었는데요. 특히 넉넉하지 않은 재정이지만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싶다는 그런 고민을 털어놓으시기도 하셨었어요. 예. 네. 자, 유승민 씨가 이제 멘토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갖고 있는 고민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국에 온 이후에, 탈북 이후에 경제, 돈, 은행 이런 걸로 머리가 아팠던 분들은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미인이세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역시 남남북녀. 아니에요. 지금은 남남남녀예요. 그러신 거예요? 네. 아, 얼마나 되신 1년, 거죠? 1년 네, 되신 13개월 거죠? 됐어요. 1년 13개월. 아, 그냥 13개월이에요. 13개월. 아, 그렇죠. 네. 1년 하고 한 달 다 된 거죠? 네, 제가 금방 와가지고. 자산관리사니까 네. 예, 숫자에 굉장히 그러네요. 정확하게. 엄격하시네요. 그러니까 새로 배우는 네. 느낌? 이거 좋지 않아요? 재밌기도 하고 좀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너무 바보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북한은 잘 아시잖아요. 북한은 잘 아시는데 이제 네. 남한을 배우실 때가 되셨으니까 이제 배운다? 호기심을 가지고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걱정할 것도 어려울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네. 또 내가 욕심내지 않고 내가 하나님 뜻에 거스르지만 않으면 이게 잘 안 되기가 어려운 방법이잖아요. 나의 생활을 내 보이는 건데 이거 다 보여도 괜찮을까? 뭐 이런 걱정도 됐고 진짜 상반되는 감정이 많았어요. 저한테 어떤 부분을 좀 도움을 받고 싶으신지 제가 여기 와가지고 뭐 1년 동안 뭐 수급비도 나오고 했는데 뭐 저도 크게 안 쓰느라고 했는데 뭐 더는 남은 것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자산을 한번 쭉 정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눠봐도 될까요? 네. 네네. 아, 이게 자산. 네. 처음에 재무 설계 이제 어려운 숙제가 시작되는 거죠. 예.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현재 어떤지를 네. 이제 체크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게 되세요. 그래야지 아프면 병원 가서 건강검진을 네. 쭉 받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디는 건강하고 어디는 아프고 이렇게 체크가 나오고 나면 내가 아프거나 약한 부분에 관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처음에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만 제가 좀 여쭤볼게요. 원주 지분 계약 조건이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아세요? 계약은 2년 후에 해지하는 2년 걸로 후에 2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재계약하는 걸로 아, 거기에 월세나 비용이 어느 정도 나가세요? 한 10만 원 정도면 그게 월세하고 보증금은 임대료. 얼마예요? 보증금이 한 200만 원 안 들었어요. 100만 원에 10만 원짜리로 들어가 있으시고 그리고 여기에 계신 집 네, 여기 집은 월세. 월세집 이게 여기도 보증금이 좀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여기 집은 뭐 한 60만 원. 60만 원에 월세는 어느 정도? 월세가 21만 원. 21만 원. 네. 관리비나 뭐 이런 거 추가로 나가는 건 없으시죠? 추가로 나가요. 얼마가 관리비일까요? 평균 뭐 한 2, 3만 원 정도. 다 합쳐서? 2, 3만 원 정도. 밖에 별로 안 나가셔서 대중교통비도 별로 안 나가실 것 같아요. 네, 저는 교통비가 뭐 별로 지금 일산에 다닐 때나 필요하지 그 다음에는 필요 없어요. 거의 안 나가실 것 네, 같고 거의 안 나가요. 그냥 학원도 뭐 집 학원 앞이니까. 비용도 다 네, 국가에서 국가에서 다 필요하니까. 진행하시고 네.
따님한테 용돈 붙여주거나 뭐 그런 거 용돈 있으세요? 같은 건 뭐 한 5만 원 정도씩. 식비는 주로 장 보시는 거는 크게 장을 안 봐요. 그냥 그러면 쌀만. 쌀만 쌀만. 쌀 사시고 뭐 해 드시면 반찬이 반찬은 제가 김치만 먹어요. 핸드폰 비용 핸드폰 비용이 옛날에는 좀 조금씩 나갔는데 최근에 좀 많이 나가더라고요. 한 9만 원 정도. 야, 오, 진짜. 그러네요. 이 비율이 네. 40만 원이나 되셨는데. 딸내미 핸드폰비도 저한테서 나가거든요. 그게 또 어느 정도 될까요? 그것도 한 9만 원 정도 돼요. 애들이 되나서 그런지 뭐 이게 막 쓰는 게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이 가게에서 가장 큰 지출은 통신사 네. 폰비예요. 부끄러웠죠. 통장에 돈도 없고 현금도 없고 하니까 부끄러웠어요 진짜로. 진짜. 없어. 안 쓰고 없어. 그럼에도 지금 이제 마음의 여유가 없으신 부분이 좀 안타깝긴 했지만 저축이라는 걸로 제대로만 연결이 되면 와, 이 사람은 정말 집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현황을 봤더니 생각보다 가난하지 않으세요? 제가요? 네. 제가 완전 가난한. 아니, 왜냐면 자산이 260만 원이나 있으세요. 네. 보증금 들어가요. 그리고 자산이 있어요. 한 달에 네. 들어온 만큼 딱 그 안에서만 쓰고 계시고요. 빚이 없어요. 딱 시작점에 있으신 거예요. 그거는 진짜 내 자산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그게 자산이라고 하니까 나한테도 이런 게 있었구나. 빚도 없는 상태에서 이만한 거면 자산이 있는 거다.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그런가. 그렇게 보면 진짜 그러네.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크진 않지만 하나 선물을 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제가 승민 씨를 생각하면서 어저께 서점 가서 2017년도 가계부를 봤어요. 어디서 얼마를 썼다, 뭘 샀는데 얼마를 썼다, 카드를 썼냐, 뭐 현금을 썼냐. 지금은 어차피 체크카드만 쓰실 거니까 그렇게 쭈루루룩 적으시고 당장 지금 연습하셔야 되는 거는 이거세요. 이게 정말 모범적인 분이에요. 맞벌이 하시는 이제 집사님이신데 정말 여기 쓰신 거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게 1년치거든요. 이분은 수입에 비해서 20%인가 30%만 쓰시고 다 저축하세요. 그래서 이렇게만 되시는 형태가 되시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반복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저축의 목표를 맞춰가는 거죠. 한국에 나와가지고 가계부를 써왔어요. 가계부라기보다 그냥 수입대 지출이 얼마인지 그게 3일을 못 가더라고요. 그냥 3일 적어보고 그 다음엔 어디 간지 없어요. 진짜 습관되지 않으면 이게 하기 힘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루에 30분씩 투자를 해서 돈을 5,000원, 10,000원씩 이렇게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가고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그게 잘못 가고 있다는 걸 누가 얘기해 주냐면 가계부가 얘기를 해줘요. 핸드폰 요금. 저는 계속 마음이 가는 게 핸드폰 요금이에요. 네, 두 분이 합쳐서 지금 9만 원이 18만 원이 네. 나가거든요. 18만 원이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금융 상품도 굉장히 어렵지만 통신 상품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맞는 요금제를 딱 맞게끔 세팅을 해야지만이 요금이 내가 너무 많이 나간다라고 생각을 안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핸드폰 요금 제도를 지금 잘 모르셔서 그 부분을 좀 확인을 같이 해봤으면 중요한 좋겠어요. 부분이에요. 생신비. 그래서 같이 가신 거예요? 되게 든든하셨겠다. 사실 가나? 저희가 봐도 알아듣기 힘들거든요. 저희가 핸드폰 요금을 가입을 하셨는데요. 따님이랑 두 분이. 근데 어떤 요금인지 잘 모르시겠다 그러고 한 달에 9만 원이나 나가는데 좀 부담된다 그러셔가지고 지금 요금제가 509 요금제 쓰고 계시네요. 5만 원짜리인가요? 네, 5만 900원짜리 요금제인데 이 요금제는 전화랑 음성이랑은 이제 마음껏 쓰실 수가 있는데
데이터는 6.6기가라는 양이 들어가는 요금제예요. 네. 초생활 수급 대상자는 추가 할인되는 그런 서비스가 있나요? 네, 할인 받고 계세요. 지금 매달 할인 받으시는 할인 분들은 받아서 그런 네, 거예요? 할인 매달 들어가 계시고요. 초생활 수급 할인이 지금 매달 16,500원. 근데 TV를 안 보시는데 셋탑박스가 집에 설치가 되는 게 요금에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어서 해주신 거예요? 아니면 왜 줄일 수 있나요? 줄이실 수 있으세요. 지금 할인받는 것도 요금제에서 20% 할인받는 선택약정 할인으로 받고 계셔서 네. 요금제는 작은 걸로 하셔도 네, 될 것 같아요. 작은 걸로 할게요, 39,000원짜리로 네, 요걸로. 10,000원 할인이 되는 것 같아요. 10,000원 정도가 할인이 되는 거죠. 큰 돈이다. 네. 여기도 체크. 진짜 축하. 병주. 근데 저게 오, 유승민 씨뿐만 뜨거운데? 아니라 우리도 가서 좀 저렇게 누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아봐야겠어. 녹화 끝나고 단체로 가겠습니다. 단체로 한번 가볼까요? 내가 무슨 통신비가 이렇게 많이 나왔지? 아, 나 뭐 한 것도 없는데 통신료가 10만 원 넘게 나왔거든요. 아, 너무 황당했어요. 속 시원하게 가서 알 것도 알고 깔 것도 까고 엄청 시원해요. 공산품 관련해서 이제 마트 보는 방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포장 단위가 달라요. 이건 18개, 뭐 16개인데 이건 6,500원이고 6,200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개당 가격도 보셔야 되고 바스나 이런 것도 쓰시잖아요. 바스 이런 것도 쓰실 때도 가격이 정말로 이건지를 보시려면 검색을 하는 거지. 이게 봐야 될 때 비교해야 될 때는 리터야. 900g짜리잖아요. 900g짜리에 해피바스 이거를 검색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격이 이렇게 떠요. 그럼 이제 고민을 하는 거지. 이게 내가 너무 급해서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얘를 사야 되겠죠. 몸에 닿는 게 우리 설거지 할 때 맨손으로 하시잖아요. 저는 고무장갑 잘 안 써지더라고요. 맨손으로 하니까. 저도 안 써요. 이거 그냥 맨손으로 여기 해요. 보면 피부에 닿아도 괜찮은 게 1종이에요. 아, 요 일이랑 쓴 거가. 그래서 여기 1종을 사시면 돼요. 아. 1종으로 사시면서 얘네들 사시면은 리필을 해서 쓰시는 게 좋아요. 아. 리필이 싸요. 이런 애들이 아, 가격대가. 이게 다 그래서 같은 종류면은 얘잖아요. 그럼 이렇게 넣어서 쓰면 되니까. 그런 게 있어요? 써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게요. 네. 아니 운전면허도 아니고 일종이종 있어요? 그래요? 저도 나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분 말씀을 들어 아, 진짜로 이렇게 해야겠구나. 단위별 가격이 있고 뭐 개별 가격이 있고 중형, 소형, 대형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을 다 따져보고 아 진짜 그거 대단하시더라고요. 아유, 수고하셨어요. 저보다 또 수고하시네. 쇼핑하는 게 정말 피곤하죠. 네. 오늘 진행하시는 걸로 가계부를 좀 써볼까요? 네. 여기에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칫솔 거리 1,000원 그리고 2,200원 네,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체크하시면서 가계부를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핸드폰 가게 가가지고 한 달에 10,000원 세이브 했어요. 네. 그죠? 그 10,000원이 절약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돈을 그대로 두면 또 생활비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이브가 된 부분에 대해서 기념이니까 우리가 10,000원짜리 적금을 한번 통장을 만들어 볼까요? 그냥 2만 원짜리로 할게요. 10,000원 더해서 2만 원으로 2만 원. 2만 원짜리 하실 수 있겠어요? 네, 해야죠. 좋아요, 좋아요. 이분이 집 사실 분이네. 집 사시겠어. 빌딩 제일 세우실 기다릴 것 분이네.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컴퓨터로 금리를 비교하는 사이트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적금을 만드는 것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가 되게 많죠. 여기 보면은 연이자가 1년에 2% 준대요. 1년에 2%라고 해서 내가 한 달에 10만 원씩 12개월을 넣으면 120만 원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120만 원은 2%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 달에 첫 달에 넣은 10만 원은 연 이자가 2%가 적용이 되겠죠. 근데 두 번째 달에 넣은 10만 원은 12개월이 아니라 11개월만 있는 거잖아요. 그럼 11개월에 대한 이자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찬찬히 읽으시면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요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스마트폰으로 바로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왔어요? 축하드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쓰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돈을 벌 수 있을 때 열심히 벌고 그리고 저축할 수 있을 때 하고 쓸 때 쓰고 그러면서 이제 재정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꾸준하게 지원을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업무 분장 우리 되어 있는 한 팀이에요. 네. 잘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랑 같이 앞으로 이제 컨설팅을 좀 더 진행을 하면서 원하시던 목표들을 이루어 가시는 걸 제가 꼭 보고 싶습니다. 멘토분을 만나고 보니 진짜로 제가 너무 이때까지 모르고 살아왔고 그분이 있어서 그분이 저한테도 또 많은 도움을 줄 것 같고 주실 것 같고 너무 좋았어요. 그분한테서 많은 걸 배울 거예요. 꼭 배워가지고 공착도 잘하고 부자도 되고 다 할 거예요. 야, 그 멘토분 만난 다음에 표정이 그죠? 비포 앤 애프터. 예, 이렇게 달라지셨어요. 진짜. 이제 금방 부자 되시겠어요. 좋으세요? 좋죠. 생각만 해도. 너무 좋죠. 네. 근데 저는 약간 보면서 조금 이렇게 배신감을 너무너무 느꼈던 게 왜요? 공감대를 이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산이 있는 사람이었어. 자산이 있는 사람이었어. 처지가 틀리네. 나랑은 예. 다른 사람이야. 왜요? 틀려. 지민 씨도 돼지저금통의 자산이죠. 아이 그게 자산이었는데 네, 자산이죠. 그건 몰랐잖아요. 근데 우리도 몰랐던 사실이잖아. 몰랐어요. 예. 저도 네. 나도 이런 자산이 다 있었네. 네.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딱 정리를 하셔가지고 보증금 이거 네. 승미 씨 돈이 아닌가 하고 이거 승미 씨가 넣은 돈이 아닌가. 내가 넣은 돈은 맞는데 그렇게 보니까 이게 진짜 내 거가 맞긴 맞네. 완전히 나는 완전 가난한 줄 알았는데 가난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앞으로. 멘토분 만나고 오셔서는 목소리가 더 커지셨어요. 어머. 호주가 생기신 것 이것부터가 변한 거죠. 그러니까 돈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끌고 가실 수 있는 분을 네. 멘토분이 속성으로 만들어주시지 않았을까. 네. 정말 곧 집 사실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들 말씀 중에 생활 밀착형으로 이제 네. 도와주는 게 좋다는 얘기를 했는데 정말 멘토분이 뭐 밀착 정도가 아니라 정말요. 생활 접착형, 접착형이에요, 접착형. 예. 네. 어떠셨어요? 그렇게 밀착으로 도와주시니까. 예. 좋았어요. 저는 진짜로 멘토님 만나가지고 처음에는 저보다 나이도 아래시고 해가지고 엄청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거 내가 나이도 나보다 어린데 이분이 뭘 도와주실까 싶기도 하고. 내가 예. 과연 도움 받을 일이 있을까? 그리고 나의 이거 모든 걸 다 털어놔야 한다니까 이게 참 걱정스럽고 좀 창피스럽기도 하고 내가 잘 살아서 뭐가 많으면 다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런데 이렇게 막 털어놓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서 또 발칸아야 되니까 완전히 뚫떡 꽂고 나온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만났으면 평생 후회할 뻔했어요. 네. 후회할 뻔했다는 표현까지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분이 진짜 전문가구나 이런 거를 느끼셨어요? 네, 제가 이거 자산 정리를 해주시고 가계부를 딱 쓰도록 이렇게 다 해주시고 해가지고 저희가 북한에서 살 땐 그런 건 뭐 필요가 없었거든요. 적금하라고 해도 누가 해요? 찾을 수가 없는데 그리고 또 적금 같은 거 할 돈도 없었고 그냥 그날 벌어 그날 사니까 그러니까 돈은 뭐 손에 들어왔다가 그냥 다 나가면 없으니까 뭐 조금이라도 언제 하면 뭐 다행이죠. 다 뭘 먹고 나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신경을 안 썼는데 여기 오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멘토님께서 다 정리해 주시고 하니까 정말 저는 감동됐어요. 그리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런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하는 걸 진짜 느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만나고 느끼셨으니까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처음에는 솔직하게 오픈하는 게 이게 저 같은 입장에서도 쉽지는 않거든요. 좀 낯설고 좀 어렵지 않으셨어요? 너무 낯설고 아이고 내가 이거 말해도 되나? 내가 과연 뭘 배우려고 여기다가 이거 다 털어놔야 되나 하는 생각에 너무 걱정스럽기도 하고 한쪽으로는 멘토님 말씀대로 나는 빚도 없고 자산도 이만큼 되니까 나도 이제는 좀 당당하게 살아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빚이 없는 것만 해도 성공이죠. 네. 아니 정말 불안한 마음에서 당당한 마음으로 그리고 가난한 줄 알았는데 부자 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그분 네. 그분을 저희가 또 만나봐야 되잖아요. 네, 제가 너무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네. 어쨌든 이분을 만나면 모두가 부자가 될 것 같습니다. 홍영미 멘토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자가 되는 습관을 길러드리는 재무설계사 홍영미입니다. 어머. 네. 그냥 뭐 듣기만 하면, 잘 예. 와주셨습니다. 지금 말이죠. 그 어느 때보다 멘토님 들어올 때 뭐 환영하는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예, 장난이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두 예. 분이 굉장히 친한 모습이세요. 예,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친하시거든요. 저의 촉이 맞나요? 네, 예. 맞습니다. 오. 처음에는 멘토라는 모습으로 저희가 만났었는데요. 네. 네. 만나면서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오픈을 하는 정도가 있으세요. 네. 근데 다 오픈하기도 쉽지가 않을 뿐더러 오픈을 하더라도 수동적으로 의지 없이 오픈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제 상담을 시작을 하는데 의지가 점점 이게 에너지가 점점 그러니까 이렇게 충전이 되어가면서 네. 올라가시는 게 보이니까 제가 거기서 에너지를 더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임해주시면 그 결과는 늘 좋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일도 만납니다. 내일도요? 네. 만나시는 이유는 뭐예요? 네, 일단은 직접 문의를 주셨어요. 한국에 있는 금융 상품이 궁금하다라는 걸로 이제 적금으로는 연결이 되셨는데요. 이제 주변에서 얘기하기를 보험이라는 것도 한국엔 있다. 그걸 그렇죠.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소비하는 그 과정 자체가 학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이제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내일 뵙기로 했습니다. 자산 컨설팅을 지금 해주고 계신데 네. 예, 이 상황을 아주 요약해서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상황인가요? 승미 씨의 네, 상황은 승미 씨. 네. 수급비도 받으시고 네. 이제 지원도 받으시고 계시지만 일단은 그 사이즈가 적기는 적으세요. 네. 한 달에 총 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한 80만 원 정도 되시는데 이제 집이 두 군데가 있으세요. 처음에 국가에서 준비해준 집이 강원도 원주에 있으시고 그 원주에 있으신데 월세 나가는 거 있으시죠? 안 살아도 거기에는 이제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군요. 계약도 2년이라는 픽스가 돼 있으니까 지금 나올 수도 없는 상황. 그런데 이제 학원도 다니셔야 되고 자녀분도 이제 근처로 오고 싶으시니까 지인이 이제 월세 집을 구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생활하고 계신 거고. 그러니까 주거 비용으로 전체 수입에서 50%가 나갑니다. 그러면서도 주택에 대한 꿈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남한에 와서 나의 집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에 책임을 지고 그게 자녀한테도 이제 영향을 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으시니까 주택 청약을 넣으시는 거예요. 주택 청약 통장이 있으세요. 그러면 거기에 내고 나면 얼마 남았어요? 30만 원 남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핸드폰 요금이 또 어느 정도 나가시고 그러면 실제 생활비로 쓰실 수 있는 건 한 10만 원 정도 되시는 상황이신 거죠. 그걸로 알뜰하게 쌀과 김치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알뜰하게 지내시는 분들 처음 만났습니다. 무조건 안 쓰기가 본인의 그 표라고 하실 정도로 그랬는데 그렇게 안 쓰고 뭐 쌀과 김치만 드시는 분이 어떻게 또 보험과 적금 이런 거를 다 하고 싶으시다고 하시잖아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꿈이라는 거. 그러니까 승미 씨의 장점은 목표가 있으세요. 그리고 의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가 있는 분이세요. 그러면은 그 에너지로 움직이실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계부신 거예요.
내가 적지만 어쨌든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신 상황에서 가계부를 작성을 하시다 보면은 현금의 흐름이 보이고 거기서 내가 어디를 수정해야 될지를 자기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발자취를 보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가계부 정말 하루에 20-30분 투자하시는데 한 번 30분 투자할 때마다 한 5,000원씩 정도 보통 분들은 절약이 되시거든요.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예요? 거의 10만 원 가까운 돈이에요. 그럼 하루에 30분 투자해서 내가 한 달에 10만 원을 벌 어떤 기회가 있으면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짜투리 돈을 찾아내서 거기에 맞는 또 금융 상품들을 그때그때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사실 이 통신비를 아낀 게 어떻게 보면 단돈 10,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적금을 이렇게 들게 되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되게 야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보통은 그러시죠. 근데 저희가 쓰는 돈은 푼돈을 씁니다. 아시죠? 그리고 저희가 뭐 한 번 쓸 때마다 몇백만 원씩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쓰는데 생각해 보시면 목돈은 그 푼돈으로 만들어진 돈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 푼돈들의 트래킹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저희가 필요한 목돈을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가계부가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지출에 대해서 이렇게 거의 묵상을 가계부를 통해서 묵상을 하시면은 묵상까지요. 네. 묵상합니까? 그러면은 보통 소비 묵상을 하죠. 네. 그런데 이제 정말로 기도하시고 그 문제를 제일 먼저 돌파를 하시거나 아니면 저 같은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방송 저희 집사람이랑 함께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알뜰하게 해야 되겠어요, 진짜. 진짜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예. 아까 그 통신비 절약해서 적금 든다고 그랬을 때 10,000원 적금을 권하셨는데 20,000원 들 거예요. 그러니까요. 통 크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는 멘토님을 믿고 어기를 부렸어요. 멘토님 믿었구나. 에너지가 예. 있는 분이세요. 근데 아까 전에 두 분이서 컴퓨터 보시면서 따다다다 하시더니 뭐 경축 한 번에 떴잖아요. 뭐 은행에 가신 것도 아니고 저희들도 그런 방법이 좀 생소한데 맞아요. 인터넷으로 막 하는 거 보시면서 또 이런 방법도 있는 거 보시면 또 어떠셨어요? 네, 저는 진짜 은행 업무를 보려면 그냥 은행에 가야 되는 되게 줄 일찍 가야 돼. 알았어요. 4시 전에 가야 되잖아요. 은행에 가서 하라는 대로 그냥 체크하라는 대로 그냥 다 사인만 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와가지고 이게 뭔지 도무지 뭐 죽으란지 살라는지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컴퓨터에서 딱 멘토님이 이렇게 하는 거다 하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진짜. 네, 아니 내가 좋은 걸 다 골라서 살 수 있고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럼 자신감이 생기신 건가요? 조금요. 조금. 제가 알려주세요 하면 알려주실 수 있는 경지인가요? 많이는 아니고요. 조금이요. 네. 조금이 어디예요? 그게 시작인 거죠. 예. 근데 사실 아주 끝까지 밀착으로 그렇게 지도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의도 같은 게 있으신가요? 지출은 네. 저희가 돈을 쓰잖아요. 저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하기 싫은 일들을 견디고 버티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을 쓸 때는 스트레스 해소하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막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출을 예를 들어서 꼼꼼하게 하는 그 과정들을 경험하게 되시면요. 학습이라는 걸 하시게 되세요. 경험이 남습니다. 지출. 그래서 나중에는 그때 썼던 거는 잘못 샀던 거야. 이럴 때는 난 이렇게 써야겠어라는 경험치를 쌓으셔야 되는데 안 움직이고 안 나가시고 안 쓰잖아요. 그러면은 잃는 게 뭐냐면 시간만 잃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을 할 기회를 잃습니다. 맞아. 그래서 처음에는 크지 않더라도 나는 내 소비 패턴이 어떻고 나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써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써보는 과정을 통해서 신용이 쌓입니다. 크레딧. 그래서 완전히 아무것도 안 쓰는 것보다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의 크레딧 카드를 쓰고 감당할 수 있는 내에서의 대출을 발생시키고 그걸 상환해가는 과정에서 이 사회에서 존재하는 금융상품들을 활용하는 걸 배워가시는 게 너무 필요해서 작지만 슈퍼부터 작지만 온라인 금융상품부터 하나씩을 시작하게끔 도와드린 것 같습니다. 표현 중에 너무 멋있지 않아요? 시간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을 할 기회를 잃는다. 맞아요. 그래서 마트까지도 같이 가주셨어요. 예.
정말 밀착하셔가지고 완전 접착. 예. 정말 접착형. 근데 지민 씨도 세대기니까 마트 가서 어떻게 소비하세요? 저는 정말로 뭐 그 가전제품들만 1등급, 2등급 그렇게 있는 줄 알았지 세제 1등급이 있고 개당 얼마고 뭐 이런 거 그냥 제 필요한 거 딱딱딱딱 해서 2개씩 있으면 좋지 막 해서 넣으면서 이렇게 샀던 편이었으니까 무조건 1+1 이런 걸로. 네, 또 많이 써야 많이 들어온다 그랬어. 일단 써. 막 이래서 다 쓰고 대체 누가 그런 얘기를 하지? 근데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30분 투자하고 정말 벌어야 되겠네요. 제가 박사인데 저도 오늘 일종이종 처음 알았어요. 근데 제가 탈북하신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게 있는데 요 그 북에서 오신 분들이 사실 정착하고 생활에 나가고 흔히 말하는 금융 정보를 얻기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이 정보를 좀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탈북을 했는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딱 그 저축을 했다. 그러면 정부가 다시 10만 원을 붙여가지고 만들어주는 금융상품이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마트로 치자면 1+1 네, 이렇게 가는 거고요. 놓칠 수 없는데 그거. 그렇죠. 그거 말고도 또 하나가 뭐냐면 직장 내에서도 이 탈북하신 분들을 위해서 직장이 도와주는 일종의 저축 통장이 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찾아보지 않으면 정보가 없으면 찾을 수가 없는 건데 실제 그런 상품들이 있죠. 네,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다 보급이 되거나 북한 탈북민들이 그걸 잘 활용하지는 좀 못하고 계시긴 한데요. 분명히 보완될 것도 있지만 존재하고 있고 그게 그러니까 혜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그런 부분을 찾아서 준비를 하시면 좋은데 그런 모든 금융상품이나 아니면 소비도 지출의 일환이라고 보시면은 이런 것들 하기 전에 그 전에 하셔야 되는 건 뭐다? 가계부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그런 상품들을 선택하셨을 때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힘은 오직 이 가계부 안에서 내가 이 돈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장악력을 빼앗기지 않을 때 이 상품들은 끝까지 유지하고 그걸 완성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만나셨을 때도 두꺼운 가계부를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를 언제 다 채우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써야 되나 좀 부담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실제로? 처음에는 제가 해보지 않던 거라서 좀 낯설기도 했는데 그걸 습관화 내 생활의 일부처럼 그냥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머리맡에 두고 있어요. 네. 자네 들려거든 이걸 써야 한다면서. 아침에는 쓸 일이 없잖아요. 아침에는 쓸 일이 없으니까 아침에 나갔다 들어와서 자려고 누우면 머리맡에 이게 있어요. 이걸 봐야지. 내가 안 썼으면 보기라도 하고 쓴 일 있으면 적어놓고. 서로가 잘 만나야 되는데 정말 멘토는 멘티를 잘 만났고 멘티는 멘토를 잘 만난 것 같은데 이렇게 착한 멘티를 만나서 보람이 있으시겠어요? 엄청 보람이 있죠. 저는 이제 고객님들이 성공하시면 그게 저의 성공이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은 마라톤에서 비유를 하자면 페이스메이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뛰시는 분은 고객님들이세요. 이분들이 직접 뛰셔야 되는데 초반에 막 작심삼일 열심히 적다가 없어져요. 연초에 막 적다가 없어져요. 그럴 수 있는 속도 조절을 시켜주는 거는 페이스메이커인 거죠. 수시로 연락드리고 그리고 진행하시는 거에서 문제 없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3개월 내에 6개월 내에 1년 내에 쓸 목돈이 있는지 또다시 확인하고 그거에 대한 준비해서 쓰시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서 저축을 하시든 투자를 하시든 보험을 준비하시든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도움드리는 일이 제가 하는 일인 것 저도 같습니다. 멘티로 받아주세요. 또 그런 분을 만나셨잖아요. 신청을 하셔서. 멘토님한테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멘토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진짜 이렇게 제가 적금을 하는 이런 경험까지 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고요. 저한테 너무 많은 것을 배워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꼭 이걸 성공해가지고 가계부 쓰는 것도 성공하고 이거 사회도 잘 정착해서 꼭 부자가 돼서 멘토님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치와 밥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오이 들고 갈게요. 거기에 쓸 생각 마시고 모으세요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이제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우리 패널분들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이호선 선생님. 네. 우리가 지금 금융자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는 자산이 많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없는 가운데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게 관계자산이잖아요. 어쩌면 멘토와 멘티는
가장 뜨거운 자산이 아닌가 싶어요. 과연 우리가 자산의 온도가 있을 수 있겠나 싶겠지만 이 뜨겁고 이런 그 활력이 있는 것이 우리가 또 사람을 앞으로 걸어가게 하는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시고 그 에너지를 우리 승미 씨에게 이렇게 심어주시고 그리고 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걸 멘토가 보고 읽어내게 하시고 그리고 읽어낸 이걸 가지고 정보를 제공하게 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이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관계 자산이 아닌가 싶어요. 어쩌면 이 관계 자산이 두 사람 모두를 좀 멘토와 멘티도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저희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금융에도 눈을 뜨지만 또 그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을 보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김성호 목사님 어떠셨어요? 예, 저는 좀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사실 한국에 그 교육이 없는 게 아닙니다. 창업 교육, 취업 교육, 뭐 하나원에서도 또 나오셔서도 또 하나센터에서든 여러 가지 교육들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교육의 이론과 사실 현장에서의 삶은 약간 갭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남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 달이면 충분히 되어줄 수 있는 거지만 우리 북한 식구들은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한 달이라면 우리 북한 식구들 한 3달 정도만 기다려 주실 수만 있다면 아니면 3달 걸린 거면 한 6개월 정도만 기다릴 수 있다면 한 명을 양육하는 개념을 가지고 만약 이분들을 일자리를 주고 그것을 계속 양육하는 마음으로 키워나갈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은 동역자들을 정말 좋은 일에 같이 일하는 분들을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마영 목사님도 예. 예, 제가 탈북민들을 만나다 보면 이 자본주의 경제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렇게 손실을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탈북민들이 그런 상황들을 잘 아니까 어떤 분들은 뭐 다단계라든가 그리고 또 이런 보험 같은 데 많이 가입시켜서 엄청 많은 손실을 보는 그 탈북민들도 제가 만나봤고 그리고 또 탈북민들은 이 차용증이라는 걸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 같은 걸 쓰지 않다 보니까 그걸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우리 주변에서 가끔 보는데 좀 그런 분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탈북민들이 남한 땅에 생소한 곳에 와서 만나는 사람들이 제한되다 보니까 서로 탈북민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모르는 분들에게서 정보 아닌 정보를 공유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피해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멘토님을 보면서 참 이 멘토님 같은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우리 탈북민들이 어떤 경제 문제가 있다 하면 수시로 뭐 119를 부르듯이 이렇게 좀 상담하고 그렇게 했으면 우리 탈북민들이 정말 이 자본주의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 잘 정착하는 게 저는 통일이 가까워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예, 말씀 중에 이제 이렇게 탈북민들을 위해서 예, 그렇게 멘토로 헌신해 달라는 얘기가 들어왔는데 예, 부담되시겠어요? 예. 근데 이번에 이렇게 승미 씨를 만나러 오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분을 만나 뵙고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는 기도로 왔습니다. 그런데 만나면서 제가 에너지를 더 받았거든요. 그리고 저한테는 굉장히 상식적일 정도로 편안한 일이 이분들한테는 존재의 가장 핵심을 건드리는 일이 되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연락드리겠습니다. 정말 강의가 쫙 열릴 것 같아요. 네. 정말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멘토님이셨고요. 이렇게 홍영미 멘토님처럼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이나 아니면 직업을 통해서 다른 탈북민들에게 더 다양한 분야에서 멘토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더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탈북민 여러분들께 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두 분의 만남 저희가 축복하고 앞으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외치면서 마무리합니다. 통일버스 함께 갑시다! 들이치는 한겨울에서 서쪽새
가지고 있는 그 목표들 우리 하나 진행하면서 승민 씨가 가지고 있는 그 목표들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화이팅해요. 화이팅! 멘토님을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너무 멘토님이 좋은 분이셔서 너무 좋았고요. 바쁜 시간을 쪼개서 저한테 이렇게 많은 시간을 바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가 꼭 부자 돼서 멘토님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